그대 마음을 내 맘이라 여기고 헤아려주는 것도 사랑이요. 보이지 않는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것도 사랑이요. 예, 저는 아들 셋, 딸 둘인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그 집안 분위기에서 정말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몇 해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유산마저도 거의 아들들에게 몰아주고요. 또 혼자 되신 엄마는 매일 딸인 저에게 그 점을 이제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은 결국 형제들도 각자 냉담하게 지내고 있는데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완전 저 차별 대우를 받았군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차별 대우는 아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죠? 이 차별 대우를 안타깝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것은 시대적 문화의 관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의 우리 그 동양 세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온 동양 세습이 이 아들 위주로 가문을 이어왔고 아들 위주로 제사도 모시고 아들 위주로 모든 풍습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념이 우리 부모님들의 관념, 우리 그 선배들의 관념, 우리 조상님들의 관념, 이 모든 관념들이 남성 위주로 모든 가문을 계승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차별적인 마인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 그 관습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유산 상속을 할 때도 차별을 하고 대우할 때도 차별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는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이건 시대적 문화이며 시대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적 관점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님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대 이렇게 참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시대적으로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시대적으로 정말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재산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앞으로는 더욱더 그게 투명해지고 공평해집니다. 남녀 차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그 내려오던 관습에 의해서 그런 관념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후배들한테는 우리가 빠르게 전달해야 되며 빠르게 우리가 그 상속을 할 때라든가 가르칠 때라든가 또 사랑을 줄 때라든가 우리는 빠르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녀들한테 혹시라도 이제 상속을 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80, 90대 가지고 내가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하지 마시고 내 정신이 말짱하고 내가 분별력이 있을 때 구분을 잘 지어서 딸한테는 얼마 줄 건지 아들한테는 얼마 줄 건지 이런 걸 잘 분별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전에 모든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처신을 못하고 가면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막 형제간에 분쟁이 생기고 몇 푼 되지도 않는 재산 때문에 싸움질하고 얼굴 안 보게 되고 제사 때 오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는 집이 많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전부 돈 때문이에요.
차라리 부모님이 돈이 하나도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돈이 있는 집안이 더 박살이 많이 납니다. 아예 재벌은 덜해요. 근데 어중간하게 있는 분들이 더 깨박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 유산 상속할 게 있다면 정신이 아주 말짱할 때 몇 프로를 하면 좋으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내가 유산 상속할 능력이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자손들한테 내가 이렇게 아주 기운이 좋을 때 30%를 해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30%를 해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운영을 잘하나. 그럼 30%만 다 똑같이 분배를 해줘 보면 어떤 자손은 운영을 잘할 것이고 어떤 자손은 어때요? 다 까먹을 것이고 어떤 자손은 막 늘릴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만 딱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을 잘하는 걸 보고 운영 잘하는 자식한테는 재산을 내 후위를 맡기는 거죠. 재산을 맡겨서 네가 득되게 아주 관리를 잘해가지고 형제까지도 잘 보살펴라. 그리고 이 집안을 잘 이끌어가라.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공평하게 준다고 했지 10억을 가지고 10명한테 1억씩 나눠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깨우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자손이 3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3명이면 그 재산을 이제 10억을 가지고 나눠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한 몇 프로가 되죠? 한 3억 5천 정도가 되겠나요? 3억 3천? 예. 그 정도씩 나눠주면 딱 맞죠?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게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이 재산을 주거나 능력을 줄 때는 지키지 못할 사람, 능력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주어서 소진시키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재산을 그 부모님한테 주어서 후손까지 가게 할 때는 그 질량을 아주 빛나게 잘 쓰라고 준 겁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빛나게 쓰라고 준 것이고 둘째는 자손한테 물려주더라도 빛나게 물려줘야만이 자손이 득이 되고 그 재산도 빛나게 쓰이게 되지. 미련하고 멍청한 자식한테 재산을 주었다? 공동 분배한다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이 그걸 용서를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자손도 재산을 다 날려먹고 망가지지만 그 물려준 사람도 치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재산을 물려줄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30%를 물려줘 보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운영을 잘하는지. 그래서 운영을 잘하는 자손한테 큰 재산을 맡겨서 가업을 이끌어가게 하고 그리고 운영을 잘못하는 자손은 적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끔 하고 그 큰 자손한테 너희한테 맡기는 이유는 이렇게 잘 살피라고 맡기는 것이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기는 게 아니다. 이걸 유언장으로 남기고 맡겨야 됩니다. 근데 능력은 있는데 한마디로 덕이 없고 이기적이고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형제를 뒷발질할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 몰라라. 만약에 그런 자손이라면 그 또한 생각을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또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산은 일단은 앞으로 시대는 다 아들, 딸 공평하게 나눠주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공평을 기준으로 하되 무조건 공평하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 자손들의 질량과 능력에 맞게 잘 분배해서 훗날 싸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며 바른 자세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 때는 그 매는 자손한테도 갈 뿐만 아니라 당신한테도 그 매가 반드시 간다. 하늘이 그 회초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 상속을 할 때 자기 잣대로 함부로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녀들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미련해가지고 유산 상속할 방법이 없다. 이럴 때는 차라리 공익사업에 다 써버리는 게 낫습니다. 물려주지 말고 나라에 기부를 하든 복지사회에 기부를 하든 그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든 이렇게 나라에 기부를 해서 빛나게 쓰게 만들어주고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어중간하게 못난 자손들한테 재산을 남기는 건 훗날 분쟁을 일으키게 되며 하느님으로부터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우치고 재산을 물려줄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